안녕하세요, 주구리즘입니다. 자, 오늘은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시장에서 또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제가 이렇게 지금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제약바이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미 이전에 반도체를 놓쳤다면 제약바이오에서 다음 투자 기회를 찾자, 이런 영상을 찍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게 10월 7일 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제약바이오에 관심을 좀 두고 있었던 그런 섹터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여러가지 종목군들 오늘 소개도 같이 해드리고 리뷰도 해드릴 예정인데, 첫 번째로 저 볼 거는 이제 한미약품이죠. 한미약품 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도 좀 저평가된 종목이다라고 좀 안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글로벌 제약사 안에서 지금 요즘 최근 트렌드가 뭐예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ADC가 있었고 비만 치료제가 있었는데, 지금 비만 치료제에 관련된 재료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사실상 이 비만 치료제 자체를 개발하는 이 제약사 중에서는 단연 한미약품이 좀 대장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린 바가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갔었다라고 좀 안내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파이프라인을 좀 가지고 있고 또 실적까지도 좋아지고 있는 회사라고 좀 안내를 드린 바가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당시에 이게 9월 23일에 좀 적어드렸던 건데, 단기 급등이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눌림을 좀 기다려 본다. 그래서 단기 급등이 좀 나왔기 때문에 5일선 혹은 11선 단기 이평선 이격 확인하면서 이제 진입 구간을 기다려보자, 추가 조정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미 안내를 좀 드렸죠. 자, 그런데 장기간 소외됐었던 만큼 추가 탄력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같이 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얘기만 하고 끝났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은 한미약품 매수가 35만원에 10월 20일날 우리는 진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약품을 같이 좀 리뷰를 해보자면은, 제가 이제 40만원이었는데 이미 달성을 했고, 우리 다음 TP는 45만원까지 보자,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린 바가 있는데, 실제 한미약품 이제 10월 20일이었죠 10월 20일이면은 요 날이겠네요. 요날. 그래서 우리가 눌림에서 이제 하방 경직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진입을 했고, 그 이후에 폭발적인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렸던 45만원까지 달성을 하게 되면서 수익을 완벽하게 좀 챙겼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항상 남들이 보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올라갈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 한미약품이 이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데, 역시나 5일선 10일선 지지 여부 좀 확인하면서 또 한 번의 매수 기회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21선 부근까지 눌리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더할 나위 없이 좀 좋은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이전에 진입 못 하셨던 분들도 또 한 번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지난 4일에 이 특징주를 하나 잡아드린 게 있는데, 바로 알테오젠이었습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명실상부 대장주다, 이렇게 좀 안내를 드리면서 굉장히 좀 여러가지 이슈가 있다. 근데 결국에는 이 키투르다 SC 제형 변경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일스톤도 계속적으로 받아내고 있고, 로열티도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에 인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안내를 좀 드렸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는 눌림을 기다린다. 자, 그래서 현재 미보유 중이시라면은 볼린저 밴드 상한선까지 벗어나 있는 자리니까 바로 진입하기보다는 5일선 구간까지는 기다려 보자. 그러면 진입이 가능하다. 근데 어디까지 보냐? 다음 목표가 60만원까지 본다. 요렇게 좀 안내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알테오젠 주가 흐름을 한번 보게 되면요, 알테오젠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4일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가 나왔었던 가격대인데 5일선까지 눌리는 거 기다려보자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5일선을 터치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일 반등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자리죠. 그래서 여전히 추세는 유효하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가 60만원 그대로 가져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우리가 이제 빠져나올 라인 항상 하단도 같이 잡아줘야겠죠. 상단뿐만이 아니라 역시나 5일선 이탈하면은 우리는 현금화를 일단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제니아 워낙 재료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이 한 번 더 말씀드리진 않을게요. 그래서 60만원과 5일선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이제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제약바이오가 뭐가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유한양행이 좀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이 렉라자죠. 렉라자 가장 큰 재료 렉라자를 기반으로 이제 실적이 찍히는 기업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지금 뭐 여러가지 재료들이 있습니다. 마일스톤도 계속적으로 받아내고 있고, 또 지연됐었던 이 판매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실적이 더 좋아질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병용요법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제 단독 요법이 아닌데 이제 병용 약물인 이 리브리반트죠. 이 리브리반트가 마찬가지로 SC로 이제 바꿉니다. 원래는 정맥 제형인데 지금 SC 제형으로 변환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5시간에서 5분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편의성이 당연히 증가하는 건데, 지금 제형 변경으로 인해서 단순히 편의성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중요해요. 자, 주입 관련 부작용이 5배나 감소를 한다. 사망 위험이 38%나 감소한다라는 겁니다. 거의 완전히 다른 약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지금 가능성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등재되게 되면은 1차 치료제로 이제 선택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또 처방 점유율, 그러니까 이제 보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처방 점유율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대비해서 추가 증설까지도 추진을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실제 실적만 보셔도 지금 전년 대비해서 더블 이상의 성장을 좀 보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주가가 일정 구간에서 계속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하반기 들어서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재료를 가지고 박스권 상단 돌파 시에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격 전략 적어놨는데, 매수가는 11만 5천원에서 12만원 부근,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는 일단은 14만 5천원을 보고 간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대비해서 손절가는 비교적 좀 타이트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 이탈하면은 일단은 쉬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밑에 좀 타이트하게 잡아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최근에 말씀드렸었던 종목이 하나 더 있어요. 유한양행 말고 루닛이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닛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우하향 흐름을 보여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렇게 하방 경직을 좀 보여주는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단은 1차적으로 봐야 될 게 지금 121선 돌파 기대가 되는 자리다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그 구간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매수하신 분들은 이미 수익권에 좀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다음은 5만원까지 열어두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좀 많이 눌렸고 시장 상승에 소외됐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이 붙어줄 수 있겠습니다. 또 거래량도 오늘 많이 나왔죠. 그래서 신규 진입자분들도 충분히 이 121선 지지만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접근이 가능하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퓨처캠이라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퓨처캠 같은 경우에도 물론 많이 안 올랐다라고 좀 보기는 어렵죠. 이미 저점 대비해서 좀 많이 오른 기업이기는 하지만, 또 최근에는 또 움직임이 좀 살아나는 모습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저점도 상향하고 있죠. 상승 추세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 그 다음에 단기적인 흐름을 좀 보더라도 제가 항상
종가상 고가를 말씀드리죠. 장중고가 말고. 그래서 종가상 고가 구간을 지금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흐름이 뭐예요? 어센딩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상승 추세로 좀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재료가 뭐냐면은 전립선 암과 관련된 재료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 진단약, 그러니까 진단하는데 필요한 것도 지금 만들고 있고요. 전립선 암 치료제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단약 같은 경우에는 품목 허가 신청까지도 지금 가 있는 상황이고, 이제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 신청을 해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재료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기술 이전 논의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K바이오 하면은 기술 이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이제 실체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승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퓨처캠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이렇게 줄었다가 다시금 반등 나오는 자리에서 거래량이 실리고 있다라는 점도 긍정적이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일단은 이전 좀 매물이 쌓여있는 가격대가 23,500원에서 25,000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차 목표가 그 사이 구간 들어가면은 일부 분할 매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5일선과 이격이 대략적으로 한 6.65% 정도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타이트하게 5일선 정도를 손절가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약바이오 정리를 해봤고, 알테오젠 일단 60만원까지 열어두고 보자.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정 나올 시에는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 신규 종목 유한양행, 퓨처캠, 루닛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서 또 수익 걷어갈 수 있는 기회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약바이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올라가는 종목이 아닐지라도 앞으로 올라갈 종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 요렇게 미리 10월 초에 정리를 해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뒤늦게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올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버튼까지 눌러주시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실시간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이 하단에 링크를 남겨뒀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 실시간 정보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